질문을 잘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문장은 이미 결론을 내버린 닫힌 생각이지만 무엇이 왜 무엇일까 혹은 무엇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물음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다른 것과 연결 또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마침표는 딱 거기까지지만 물음표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잘 질문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음표가 다 같은 물음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을 잘 하려면 인간의 심리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답정너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저는 가장 피해야 하는 질문이 답정너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가령 오랜만에 봄맞이 원피스를 큰맘 먹고 샀다고 칩시다. 점심 약속을 한 친구와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나 어제 이거 큰맘 먹고 샀는데 이거 어때? 이건 누가 봐도 답정너잖아요. 이런 질문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답은 이거야 라고 정해놓고 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가장한 겉도는 대화일 뿐이죠.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이라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따라서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보다 저희가 당신들과 다음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어떤 것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죠. 전자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후자는 발전의 방향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주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긍정적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후자의 질문은 인간 심리를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하는 상황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답을 하는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되고 듣는 사람은 나의 부족한 점을 타인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다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개선점을 질문을 한 경우에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질문한 사람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당사자도 내가 잘못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의 질문보다 어떻게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책의 원고가 완벽히 완성되기 전에 출판사 편집부에 투고를 한번 해봅니다. 무명 작가인 저는 거의 대부분 99.9% 원고에 대한 고사를 당하는데요. 그걸 알지만 그래도 보내보는 것이죠. 그때 저는 고사를 당한 제 원고에 대해 왜 저의 원고가 귀사의 출판사와 함께 할 수 없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한 번 더 퇴고를 진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편집자의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과거에 왜 실패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후자의 질문을 할 경우 높은 확률로 편집자나 투고 담당자 분들께서 정성스러운 의견을 보태줍니다. 다시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잘 하는 방법. 첫 번째, 답정너는 피할 것. 두 번째,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할 것. 세 번째, 왜가 아닌 어떻게, 즉 과거의 실패 이유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할 것. 우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만나며 성장합니다.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배울 마음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대답 대신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